8월 10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26일째입니다. 1226일째. 방금 이제 여러분들 뉴스 속보를 보신지 모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의 특징은요, 윤석열 척근들 대학살입니다. 윤석열 척근, 윤석열 수족 손발 자르기.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이제 빨리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이건데, 최근에 이제 지난 3일 날 윤석열이가 신임 검찰총장 신고식에서 법칙 어떠니, 불구속 수사 원칙이 어떠니, 인권 보루가 어떠니, 그딴 이 신고식에 이제 새내기 검사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좀 역겨웠습니다. 역겨웠고요. 문제 요즘 보니까 윤석열이가 뭐 JBC 뉴스는 윤석열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윤석열이가 교품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윤석열이는 이 소위 정치검사, 이 똥견, 충견, 소위 좌파 이 부역자 넘버원 검사 출신입니다. 그 덕분에 서울지검장, 그 덕분에 검찰총장 자리에 앉으면서요, 앞뒤 상황 가리지 않고 칼을 들다가 결국 문재인 정권 눈총에 나가지고 지금 이 여권에서조차도 지금 빨리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 윤석열이 몰아내기 등 하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이에 대한, 이런 윤석열이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이가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파들은요, 우리 윤석열이 어떻게 하면 좋겠노? 우리 윤석열이 아저씨 불쌍하다. 윤석열이를 뭉치자. 윤석열이 좋아해요. 윤카페도 만들고, 윤석열이 지킴이 집회하고요. 또 윤석열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JBC 뉴스 같은, 또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들을 마구마구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많이 밀어주세요. 윤석열이 빠들 많이 탄생하시고 대한민국을 잘 지키듯이인지, 대한민국을 잘 말아 드시든지 윤석열이 뒤에서 팍팍 밀어주세요. 저는 윤석열이 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밀어주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 자유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어떤 이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일을 해 나가면 됩니다. 아무튼 이 윤석열의 칼날은 두 가지 칼날이 있습니다. 보수파가 바라보는 칼날과 좌파가 바라보는 칼날들. 또 보수파 중에서도요,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파와 윤석열에 대해서 맹하니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파들 갈려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참 재밌어요. 문재인 정권은 진영 논리로서 뭐 강남대, 비강남, 서울대, 지방대, 또 인서울대학교대, 비서울대학교, 또 지방대학교, 그뿐입니까? 부동산 가진 자와 부동산 가지지 않는 자 등등등등 평가로 나누겠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요. 뭉치더라도 뭉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깨나 꼬동이나 다 뭉치버리면요, 대한민국 멸망합니다. 오히려 뭉치지 않은 것보다 못하는 거더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분들,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또 윤석열이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 시키겠습니다. 윤석열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좋아합니다. 뭐 저 정도 배짱 있고 저 정도 칼잡이라면요, 뭐 좋아할 리가 없죠. 하지만 사적인 윤석열이 좋아하는 것과 공적 윤석열은 다릅니다. 윤석열이는요,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보험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이는 권력 검찰에 이를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고립무원이 돼 있고, 또 척근들 손발이 다 잘리면서 지금 윤석열이가 어떤 카드를 보일 것인지 아직 윤석열이의 마지막 카드는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볼 때는 윤석열이 마지막 카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검찰총장이 수사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뭐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이성민한테 수사해라고 지시를 하고 대검차장한테 수사해라고 지시를 하고 했지만 배째라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어쩌겠어요? 배째라 그러는데 법무부 추미애한테 전마들 검사들 수사해라는데 수사 안 한다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인사권을 가지고 뭐 휘두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촉근 손발 다 잘리는데 제가 이 관점은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지금 장렬하느냐. 윤장렬이 이제 윤석열, 장렬 이 장렬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이가 이제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뻗하고 있게 검찰에서 이제 물러나느냐. 요거 관점 포인트. 요 포인트를 잡으면요. 향후에 윤석열이가 이 소위 자기가 지금 현재 야권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여론조사의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이낙연이, 이재명이, 윤석열이 빅3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이제 윤석열이가 이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차기 대통령을 연보느냐 안 보느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어떤 경우에서든 판을 깔아주면 대통령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또다시 대한민국 자체의 자존심을 흔드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 시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JBC 뉴스 윤석열에 대해서 열렬하게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카무라입니다. 나카무라. 왜 나카무라느냐면요. 윤석열이 깐다 해놓고 어제처럼 또 그 조원진 대표 정강훈 목사 썸네일을 달고 올라와 있습니다. 완전히 제가 또라이요 또라이요 완전히. 네? 저도 이런 거 보면요 확 짜증납니다. 다시 방송 끄고 다시 시작할 거 어떻게 할까요? 다시 제목을 달고 다시 시작할까요? 제목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썸네일은 유튜브 썸네일은 그대로 여러분들도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 썸네일이 어제과 똑같은 게 돼 있는데도 그걸 불구하고 그냥 뭐 보통 이제 이 시간대 제가 인트로 들을 때는 한 250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지금 323명 들어왔다는 것은 평소보다 100명이 많이 들어왔다. 그만큼 이제 조원진 대표와 정강훈 목사를 방송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무튼 제가 방송 끝나면 그 썸네일 작업 다시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잘 나가다가 제 스스로가 이게 4000% 빠지니까요. 이게 짜증이 팍팍 납니다. 대갈바위가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제 방송을 그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연장선상 뭐 관련된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주미애가 이제 이 검찰 간부 인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제 조만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으니까 막 각 부장 검사들 또 이제 인사를 단행할 것인데 이 채널 A 기자 강요 의혹 수사를 하는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금 그래서 보좌하는 대검 차장에 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선임됐는데요. 이 조남관 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옛날 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고. 또 이제 법무부에도 있었고 어쨌든 이자는 이 문재인 측근입니다. 문재인 측근인데 이 문재인 측근을 이 대검 차장에 앉혔다는 것은 이자가 이제 이 조남관 이자가 이성윤이보다 기수는 한 기수 아래입니다. 한 기수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이보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성윤을 승진시켰는데요. 이성윤 승진은 바로 뭐냐면 이성윤이를 승진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에 채널A 수사를 엉터리 수사했다는 것들 보복성 인사 같아요. 또 그런 측면에서 채널A 수사 마무리 잘해라. 그는 유착 수사 잘해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조남관 자체가 지금 현재 윤석열 최측근으로 올려보냈다. 이제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윤석열을 지고 흔들으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검 차장과 이제 검찰총장은 하나의 그 서로 어떤 그 같은 거의 뭐 이 서로 사건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제 고위층 인사인데 그래서 이번 인사 자체 결국은 또 윤석열이 측근이 대학살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어떻게 뻗하고 있게 날아가느냐. 그리고 그 뻗하고 있게 날아가면서 윤석열이 어떻게 자기 지지 세력들을 확보하느냐가 윤석열이는 관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의 심장에 칼을 겨누다가 이제 칼날이 지금 현재 종이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이칼이 되어버렸는데 이 칼날을 겨뤘던 이유만으로 문재인은 윤석열이를 이 반개혁적 인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고, 그리고 검사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면 반검찰개혁 인물이고 반대하면 검찰개혁 인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인물,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이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번에 대거 승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결국은 이 검찰이든 뭐든 간에요, 권력 유지, 권력 싸움입니다. 검찰이 윤석열이가 검찰을 반격 검찰로 공격하는 것 자체, 이 자체를 방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들 우리가 보면요,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검찰을 지금 잡으려 할까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현상적으로는요, 문재인 친구, 30년 지기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또 이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뭐 기타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치부를 수사하는 사항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망국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윤미향이 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건들이 한두 개 아닙니다. 한두 개 아니고 또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정권 핵심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권 핵심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 자체를 막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요, 결국은 그거는 하나의 현상적인 이유. 이 공산주의 좌파 혁명 세력들에 있어서 제일 큰 마지막 보루는 뭐냐면요, 사법개혁입니다. 소위 알테세르라고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그건데요. 그 알테세르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분석을 보면요, 억압기구로부터 억압기구라는 국가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즉 국가를 억압적 기구라고 봤습니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억압 대상자는 뭐냐면 사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 계급혁명투쟁에 있어서 사법권을 장악하지 않고는 결코 혁명을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 장악을 위해서는 물과 불을 가리지 마라라는 게 알테세르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 이론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국가적인 억압기구로서의 국가 개념을 제시한 게 바로 그 해설인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산주의를 좀 아는 분들은요, 당연히 공산주의 체제에 맞는 인물들을 앉히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사법부 이제 입법 장악했죠. 지방권 장악했죠. 경찰 장악했죠. 뭐 법원 장악했죠. 마지막 남은 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게 결국은 이 검찰입니다. 검찰. 그런데 검찰도 대부분 다 잡혔습니다. 검찰도 다 대부분 다 잡혔고, 자, 그래서 마지막 윤석열이 마침표만 찍어버리면 검찰은 잡힐 것이다. 뭐 검찰은 일명적으로는요, 권력지향적인 애들이고 또 출세지향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한 명만 잡으면 끌려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 검찰을 이제 문재인이가 마지막 타작을 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마지막 타작을 하면서 문재인이가 지금 현재 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이죠. 문재인은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이 토사구팽 당할 시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문재인은 완전히 절름발이 임기로 와 있습니다. 레임덕에 와 있는 현상입니다. 레임덕에 왔기 때문에 문재인 자체는 국가 공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더 강하려는 움직임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얼마만큼 문재인 정권의 신뢰를 비판했습니까?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술 연구집에 게재된 논문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JBC 뉴스에 올렸던 거는요, 최초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 제기된 게 있지만 이 최창집 교수가 올렸던 글들, 왜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되지만 지금 민주주의가 이익이라는 것들, 왜 민주주의가 이익인가, 이것을 최창집 교수가 또 이 촛불혁명 정부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 아주 날카로운 논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논문을 읽어보면 식견이 더욱더 올라갈 건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서울대학교 정치연구소 창북 정치연구회 기관
다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글들인데요. 이 기고문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에 관련해 가지고 최창집 교수는 지난해도 운동권 세력들에 대해서 정치 엘리트가 되고 있고 그들이 소위 정치 계급이 됐다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애들을 신랄히 부동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최창집 교수가 지금 결국은 이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그 실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깠습니다. 신랄하게 깠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봐야 되는데 아유 힘들죠. 저도 글 적고 저 올리는 것도 저도 힘든데요. 그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이걸 다 읽으려고 그러면요 1시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 읽더라고요. 안 읽어요. 왜 이게 어려운 글을 올리는가라는 분들도 있고요.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진보 좌파 학자가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확실하게 드러낸 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이 글들을 올리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좀 읽어주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에서 글을 올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 최초로 이 글을 접할 겁니다. 뭐든지 최초가 좋지 않습니까? 최초가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보다 더 좀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 최창집 교수가 바 현상, 이 문재인 바 현상에 대한 것들을 또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바 현상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재인이 이제 임기 말년에 들어오면서 왜 국가 사법권을 장악하려는가, 이 사법권 장악하려는 그 실체에 대한 것들을 또 이 대통령 권력에 의회 권력에 대한 어떤 불균형과 부조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난을 했고요. 자,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글을 올렸는데 아무튼 이것은 제가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진보 학자가 이만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물 한 잔 먹고 할까요? 엄작 위원장님 오셨네. 출석하셨네요. 오늘 조민숙 쌤 글 다 읽었다고요. 엄작 위원장님 어제 돈 많이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허평한 장군님 저기 복숭아 배달하고 왔어요. 제가 택배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속초에서 오셨던 그 꿀도 제가 배달하고 왔어요. 장군님, 하여튼 저에게 장군님에게 몸에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다는 분들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장군님한테 매일매일 택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건 뇌물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 지은 거에 대한 것들을 장군님한테 보내드리는데요. 아무튼 읽었습니까? 백몽연 씨도 읽었고. 엄지학생 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휴가 왔으니까 휴가 어디 있어요? 지금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 팔자 좋은 소리 하십니다. 그 울산 자체가 휴가지지 휴가 어디 있습니까? 휴가.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분이 농산물 보내준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또 저한테 택배가 오면 제가 또 제 차에 실어가지고 택배 요새 탁 저녁마다 택배합니다. 또 전에도 중앙당사에서도 우리 공화당 중앙당사에도 제가 택배 온 적이 있어요. 우리 공화당 비 오는 날 우리 공화당 중앙당사에 몰래 가가지고 택배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가 요새 좀 바빠요. 글 적을라, 방송할라, 상담할라, 택배할라. 아이고 택배비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좋은데 어제 이제 쉬어가면서 약간 합시다. 저도 목이 칼칼한데요. 어제 허장군님하고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허장군 저녁을 먹었고요. 허장군 저녁을 먹었는데 지금 우리 우파들의 가장 큰 그거는 허장군님이 이번 8월 15일 날 집회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허장군님 집회 참석합니다. 참석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허장군님이 말을 쓰면 하실 줄 알고 몸은 이렇게 움직일 줄 알지만
이 신체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15일 날 당일날 정말 건강이 그날 아침에 괜찮고 뭔가 뭐 나가도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노셔도 되는데 지금 의사는 절대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이 발 수술을 했어요. 발 수술을 크게 해가지고 다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근데 마침 이제 일주일 뒤에 제가 미국에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한 2번 연기를 했거든요. 미국 가는 거를. 연기를 했는데 더 이상 연기를 못 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6일 만에 깁스는 어디까지 했냐면 통깁스. 아마 여러분들 통깁스 가면 어디까지 허벅지까지 했던 깁스입니다. 깁스를 하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완전히 뭐 그거죠. 뭐 감이 안 된다고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제 발이 이제 2배가 두꺼워져 있더라고요. 밑에 이건 완전히 막 그냥 막 거의 다 썩을 정도로 돼 있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약 투여하고 하여튼 고생 엄청 했습니다.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또 방송 또 뭐 힘이 안 된다 해가지고요. 목발 짚고 또 환자복 잠깐 갈아입고 목발 짚고 또 여기 와가지고 다리 올리고 방송하고 참 그런 시절들이 3년 전인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 장군님이 그날 오시는데요. 그날 제가 이제 뭐 허 장군님을 좀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허 장군님 댁까지 가가지고 장군님을 이제 이래 그날 뭐 차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갈 건데요. 혹시라도 뭐 차를 좀 가져가고 싶고 차를 해준다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날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군님을 좀 이래 편안하게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제가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이 자유우파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그 방향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 장군님은 갈수록 지금 여러분들 곁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뭐 장군님 왔다고 아이고 악수합시다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목례 정도로만 목례 정도로만 허 장군님이 탁 하더라도요. 결코 뭐 시시해야 합니까? 허 장군님. 그러면 시시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해 봐야 되겠네. 시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울산 시당버스 울주군 8.15 집회 순회 홍보 중 당보 배포 중입니다. 우리 울산 음재학TV 이야기인데요. 아이고 휴가 중인데 고생하십니다. 휴가 중인데 당보 배포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자, 누가 또 여러분들 보니까 파리들 날라왔어요. 파리 날라오는 거 그냥 뭐 내버려 두세요. 파리 날라오는 거 뭐 이런 파리들요 한 마리 있어야만 재밌지 않겠습니까? 자, 이름이 신항호입니까? 신항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쉬어가는 페이지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도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도 결국은 자기 집권 말기를 편안하게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자체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하나의 소리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최장집 교수의 글입니다. 최장집 교수의 글은 JBC 인터넷 뉴스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JBC 뉴스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제발 단디 좀 보세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거는 막 보는데요. 안 봐요. 안 보는 게. 안 보는 고목에서 뭐 짜오짜오 하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대가리 약 먹으면서 치료받으면서 이 글을 적는 JBC도 있는데 우리 좀 그걸 좀 봐주자.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봐주세요. 그 돈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외로도 옛날에 보면 다 유료로 다 보는데요.
저 무료입니다. 무료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는 거 그냥 먹고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무료니까요. 괜히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돈 주고 보는 거 아니냐. 물론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윤석열이에 대해서 지금 태극기 우파 세력들 중에서도 윤석열이를 이제 지지한다 하면서 이제 재빈 씨한테도 저한테도 왜 윤석열을 까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윤석열이 까면 안 됩니까? 아, 이거는 날 순간에 윤석열이 때려 죽인 데가 윤석열이 집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진짜 처단할 것이다 했던 분들이 아이고 우리나라 이 우파들 우파라고 봐야 되는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이를 깐다고 윤석열이를 왜 깝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윤석열이 뭘 잘했습니까? 뭘 잘했어요? 윤석열이가 수사에 결론된 게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성추로 수사를 했습니까? 저기 그 황운학 전 울산경찰청장 지금 국회의원 됐던 자 아가리를 잡아 쬐습니까? 드루킹 사건에 대한 제대로 수사를 했습니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합니까? 윤미향에 대해 수사를 합니까? 조국이에 대한 수사를 합니까? 지금 조국이 아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 그것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합격한 것들을 알려가지고 서로 지금 샴페인까지 돌렸던 그 와인까지 돌렸던 그런 사건인데 그것도 지금 묻혀 있습니다. 묵혀 있고요. 뭐 그런 수사를 제대로 합니까? 문재인이 지금 현재 이 부동산법 관련해 각종 고소했던 사건들을 조사를 합니까? 아, 윤석열이가 뭘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자기 좀 해보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윤석열이를 나는 끝까지 지지한다. 윤팬이다라는 분들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뭐를 윤석열이가 지금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거 다 언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윤석열과 문재인 정권의 대립들 소위 조중동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이 부각시키려고? 윤석열이가 수사를 뭘 했습니까? 한 거 있죠. 박근혜 대통령 날조 조작해가지고 말아넣은 거. 그것만큼 한 거 있어요. 또 박근혜 정부 적폐수사 아주 잘했죠. 적폐수사.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뭐 더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왜 저자가 부각되는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는 결과가 있어야 되죠. 결과도 없는 수사를 만들어 놓고 무슨 윤석열이가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았는데 윤석열이 뽑은 칼은 그거예요. 종이칼입니다. 붙어야죠. 붙어야지. 그래야지 JBC 뉴스가 그래도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지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검사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역시 윤석열이다 말이 노는데요. 역시 윤석열의 말이 놓지 않습니다. 조국이 사건 왜 맘뭉거립니까? 잡아들여야죠. 더 해야죠. 할 거 얼마나 천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에 포함되어 가지고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관련해 가지고 탈탈 털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부터 뇌물을 받았습니까? 윤석열이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박근혜 대통령 현 집행정지를 허용해 주지 않습니까?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3월 달과 7월 달에 현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다 불허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허락해야 된다지만 그 역시 서울중앙지검의 허락이지만요. 결국은 검찰총장의 오케이 사인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해줘요? 문재인 정권 눈치 본다 안 해줍니까? 그 정도 배짱이 없는 윤석열입니까? 예? 뭐를 잘한 게 있어야지. 어느 순간에 이 정권 말을 안 듣는다고 후들겨 패니까 그 후들겨 패는 그 현상을 보고 아이고 우리는 이제 윤석열을 지지해주고 윤석열을 믿어줘야 되겠다. 뭐 그겁니까?
대한민국 우파들 그 정도까지 판단 수준이 안 되는 미숙한 자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 이래 뺏긴 것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해놓고 어느 순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 목소리 쏙 들어가 버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온갖 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또 목소리 싹 들어가 버리고요. 이런 대한민국 우파라는 썩어 빠진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낸다? 그들과 문재인 좌파의 목소리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미통당과 여권 문재인 좌파 정권과 다른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는 자들, 기회주의자들, 위선주의자들, 위장주의자들, 거짓말을 밥 먹게 하는 자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들요, 그 자들이나 좌파들이나 그 자들이나 비통당이나 다를 게 있습니까? 저는 똑같은 것들이라 봅니다. 그 똑같은 거 뭐냐면요, 똑같이 돈파리들, 권력파리들, 명예파리들 스스로 그런 거 아닙니까? 닦여놓고 무슨 말이 많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윤석열이 음모를 해놓고 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 윤석열 지지해야 된다? 윤석열이 왜 지지하는 이유를 세 가지만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 아리가또 고자이 맞습니다. 땡큐 할게요. 예? 성과, 악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파헤치기 때문에 윤석열입니까? 윤석열이가 자기 지금 한동훈 검사장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마당에, 지 새끼도 지켜주지는 못하는 마당에 뭘 한단 말입니까? 윤석열이 이제 와서 하겠습니까? 신용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흔적, 스팟, 딱딱 남한길이고요. 윤석열이는 그냥 거기서 조만간 사요나라 할 겁니다. 사요나라 멋지게 할 겁니다. 그러다 사요나라 한다고 윤석열이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는 사요나라 하기 전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거기 형집행 정리를 시키고 나서 사요나라 해라고.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수사, 날조된 수사, 나는 좌파 정권, 좌파 촛불의 구테타의 부역자 집거리를 했다, 나는 석고대장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강화문에서 단식 투쟁하면서 서로 석고대장, 지나가는 국민들한테 빠말때기 맞고 뭔가 수모를 겪고 하고 해서 그래도 불이 안 풀립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윤석열이라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켰고, 또 이 법조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또 미통당 애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저주를 받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영렬이, 또 안태근이, 김수남이 누굽니까? 그들이, 김수남이는 검찰총장이요, 이영렬이는 박근혜 대통령 특별수사본부장을 역임했던 자입니다. 이 자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갈라갔습니다. 팽당했습니다. 토사고 팽당했습니다. 좌파들의 생리를 모르고, 좌파들의 생리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검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사법시험에 대해 파법에 대해서 잘하면 검사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미친 짓거리입니다. 그 본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례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례와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또 이런 윤석열이가 토사고 팽당하니까 너무 억울합니까? 우리 윤석열이 아저씨 어제 뭐라도만 윤석열은 걷는 것부터가 재수 없어요. 이렇게 이 공직자라는 것은 걷는 것도 좀 잘 걸어야 됩니다. 걷는 것도 오늘 또 걷는다마는 이거 나그네 걷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 막걸리 하나 딱 차면 완전히 방자요, 방자. 예? 이렇게 걷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걸음걸이가 사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이 방향과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를 보여주기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털레 이렇게 걷고 이거 당나라 군대 패전병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 윤석열이가 이 자고면 하지 않고 서리빨 같은 들로서 이 한국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칼잡이가 그 개뿔도닦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이는 이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하나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게 있어야지 윤석열이 지지하는데, 다시 말하자면요, 윤석열이가 뭘 잘했는가에 대해서 JBC 뉴스에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잘 배웠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배우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깊은 뜻을 표명합니다라고 할게요.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측근들 다 잘렸습니다. 측근 잘리고 송금했습니다. 그 자기 측근 한동훈이 수사하는데도요. 검찰 그 수사권 관련돼 가지고 검찰총장 직위에 관련돼 가지고 뺏어버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윤석열입니다. 그런 윤석열이가 지난 3일 날 신임 검사들 앞에서요. 신임 검사들 앞에서 참 헐 때리더구만요. 신임 검사들 앞에서 딱 한마디 했더구만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압니까? 뭐 검사들 신임 검사들 앞에 있으니까 완전히 좀 이래 후까지 잡고 싶었습니까? 예? 윤 총장. 좌파 부역자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맞짱 전면전을 펼치는 발언 투사총장으로 부활시켰습니다. 대검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허를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경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아주 문재인 정권을 그냥 신랄히 비판했더구만요. 그래서 이 채널A 사건 손대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발언들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죽이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이 발언에 대해서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도 발언이 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발언 예상보다 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세였지만 저는 윤석열 발언에 대해서는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이날 신고식에 내뱉었던 전문 내용들을 보면요. 윤 총장 발언 자체는 뭔지 모르는 이 사람 이거 진짜 이 권력지향주의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까? 가혹한 행위 100가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뭐 자기는 검사이기 때문에 촛불 부역자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이 양반 정말. 자, 윤석열의 신고식에서 검사가 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아, 이건 맞죠. 그러나 윤 총장은 이 같은 법률에 의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는 분들을 다 수사했는지, 수사했습니까? 윤 총장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행한 수사는 인권 유린과 조작, 여론조사, 편파, 법치 파괴 전형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닌데 왜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옛날에 수사 똑바로 해라고 슬로건을 외치고 구호를 외쳤습니까? 윤 총장 팬이 돼버렸다고요? 팬하세요. 그 앞에 서가지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총장님 사랑해요 하세요. 사랑해요. 또 윤 총장은요.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형사법 집행의 기본이다. 이야, 이 교과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날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킴으로써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불법을 정당화시켰고 형사법 집행의 기본을 망가뜨렸습니다. 윤 총장은 뭐랬습니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절차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 구조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인신 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 수사는 무기를 이용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적폐 청산에 최선봉했었던 자가 윤석열입니다. 우파들은 구속시키고 좌파들은 풀어주고는 그 검찰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불구속 기소권을 강조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3개월 만에 해놓고 모든 걸 다 그렇게 구속 빨리 시키니까?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물증조차도 없이 촛불 쿠데타에 편성해가지고 구속시켰고, 그리고 윤석열이는 인권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일주일에 4차례 불러가지고 살인적인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온몸이 쑤셨지만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차가 인권 중심의 수사 요체라고 밝혔지만 이것은 윤 총장의 헌에 가깝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7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30년 형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은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마저도 다 박탈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하지 않았지만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이 져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악랄함과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낸 재상고입니다. 이것이 인권이요, 이것이 불구수사의 원칙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69세입니다. 지난해 4월과 9월 건강상 이유로 2차례 내 형집행 정지마저도 윤석열 검찰은 불허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겨우 어깨 수술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다시 12월 달에 재수감시켰습니다. 오늘로서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226일을 맞았습니다. JBC 뉴스가 대통령에 대한 인신감금, 인권유린에 대한 그토록 강조를 했지만 윤석열 검찰은요, 외면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신입 검사들 입에서 인권이 어떻니, 불구수사 원칙이 어떻니, 검찰이 법치 최후 보루는 어떠니 그딴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약 206만 명, 우리 공화당 주축 1000만이 무죄운동 석방본부에서 206만 명에 대한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도 했습니다. 그 서명은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해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신입검사 신고식에서 윤 총장 입에서 감히 불구속 수사, 인권 보호, 공정한 수사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까? 윤 총장 누굽니까?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입니다. 2017년 3월 40일 대통령 구속시킨 좌파 선동 앞잡이 검사였습니다. 우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검찰 권력과 좌파 권력이 손을 잡고 벌인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칼을 잘 쓴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중에서도 특별팀장이 임명됐습니다. 윤 총장의 특검팀이 박 대통령이 하는 불공수사는요, 차고 넘칩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역사가 밝혀야 될 일입니다. 이 수사를 했던 박영수, 윤석열이 지금 현재 그런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이런 자들은요, 법이 단죄를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법적인 지시를 따르다가 좌파 지시를 따르다가 검찰 권력에 맞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 권력의 칩에 칼을 갖다 대다가 이것들은 지금 날아가는 이런 상에서 뺑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자들입니다. 특히 윤석열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2월 달, 2016년 12월 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그 근거가 바로 뭐였습니까? 뇌물죄 관련해가지고, 직권 남용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겠다. 아주 기본적으로 대통령 헌법 84조 명문 조항에 의하면 내안과 외안과를 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임적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한 것은 직권남용과 뇌물죄입니다. 이것이 형법 84조, 헌법 84조의 내란과 외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윤석열이는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 자체가 84조를 정면 위반한 게 바로 윤석열이다. 그렇다면 윤석열이는 이 좌파 쿠데타의 내란 음모, 선동의 소위 앞장선 칼잡이입니다. 그리고 자유보수파를 탄압시킨 앞잡이입니다. 그런 앞잡이 검사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그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 있어서 와
와 윤석열이 외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김정은 만세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속 편할 겁니다. 촛불 쿠데타 세력과 함께 권력을 쫓다가 팽당한 검사일 뿐입니다. 윤석열이는 자신의 인권과 법치를 추구하는 준수하는 총장이라고 하면 형 집행정지를 당행해가지고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십시오. 그게 진정성을 보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지금 당장 문재인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전면전을 펼치십시오. 나 윤석열이가 혼자 하더라도 하십시오. 칼잡이 아닙니까?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은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혼자서 조조의 진영에 가가지고 아들을 구하면서 칼잡이를 하면서 그 조조의 이 방어망을 뚫고 결국 유비의 아들을, 조자룡은 유비의 아들을 유비에게 바쳤습니다. 혼자서 다 했습니다. 역사는요, 다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합니다. 그럴 때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치부를 확실하게, 깨끗하게, 정확하게 드러내십시오. 아마 국민들은 지지할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검찰로 나와가지고 이것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 옷을 벗긴 상태에서 내가 그때 그랬으면 이라고 했을 때는요, 윤석열이는 빠말떼기 맞습니다. 윤석열은 여기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이를 지금 국민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통령감을 앉혀야 된다고요? 그럴 사람을 앉힐 바에는요, 차라리 김정은을 앉히십시오. 그 자들, 이 자들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인간인 척하면서 내적으로는 권력을 지향하고 자기의 어떤 부경화를 누리려는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특검 수사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업그레이드 누가 시켜주느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시켜주는 겁니다. JBC 뉴스는요,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윤석열이라고 검찰총장이라고 대통령 후보 되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 되는 것은 자유고요,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까고 그 사람에 대한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JBC 뉴스는 끝까지 윤석열이를 추적 지지하면서 윤석열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볼 까닭입니다. 오늘 추미애가 윤석열 측근을 되자르는 인사 대학살을 저질렀지만 윤석열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는 윤석열이 입을 예의주시할 겁니다. 윤석열이가 좌파 쓰레기 부역자로 남느냐, 아니면 윤석열이가 다시 환생해서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으로 돌아오느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는 거와,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정권에 다시 칼을 대면서 문재인을 구속시키고 문재인을 완전히 구속시키는, 문재인을 당장 잡아들여가지고 수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석열이가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바꾸어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JBC 뉴스 조건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지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을 잡아들이면 제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배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조원진 대표 지지한다고요?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배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벼락치 가지고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배팅을 합니다. 남자라고 하면 그런 배팅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랑 그런 배팅을 해야 되죠. 안 그래요? 저는 그래 봅니다. 옛날에 삼국유사, 삼국지에서 주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갈공명한테 강동의 주유가 와가지고 화살 10만 개 구해라 하니까 주유가 화살 10만 개를 구해야 할 때 보름 여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제갈공명은 3일이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3일이면. 10만 개 구해왔지 않습니까? 볏집에 배를 떼워가지고 조조의 사슬을 퍼보면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 정도 배짱이 있고, 왜? 제갈공명이라고 죽을 각오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배를 띄웠을 경우에는 조조가 쳐들어오면 그때 강동은 그냥 바로 함락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주사를 던질 줄 아는 사람,
이게 뭔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조금 해가지고 우파들만 해가지고 저기 그 누굽니까 그 우종찬 기자나 구속시키고 그딴 짓거리 하는 검찰들. 이 검사들 이것들이 무슨 지금 국민 무슨 줄 모르고 칼자루 잡으면 단지 알고 웃기는 소리 하는 거 자빠지고 있어요. 아무튼 윤석열 선생 단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JBC 뉴스 너무 점잖게 얘기했지만요. 윤석열 총장 잘하면 잘 되고요. 한번 배포 보이시오. 배포. 오늘 또 뭐 이렇게 걷지 말고요. 딱 당당하게 딱 걸었고요. 요즘 또 이게 안 보이네요. 이 사람은 뭡니까? 8.15 광복절 때 가자 가시밭길로 이러면 이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분도 그렇고 막 이분도 그렇고 막. 자, 오늘 JBC 뉴스 미통당 입당 실컷 하세요. 많이 하세요. 미통당 입당해가지고 와 우리 김종인이 하세요. 김종인이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압니까? 김종인이 결국은 지가 대통령 후보 욕심이 있습니다. 김종인이 영감 이게 막 강경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경함이 보여요. 네? 저는 인상을 잘 보거든요. 저는 사람 인상을 참 잘 봅니다. 인상 잘 보여. 사람 인상대로 갑니다. 인상대로. 제가 인상 얼굴 간상 봐가지고요. 제가 실패한 경우 없습니다. 잘 봅니다. 간상들. 아주 윤석열이는 이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고요. 한교안이는 교활함이 압축되어 있고요. 정홍원 총리는 그래도 굉장히 간상이 좋은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 총리 이번 8월 15일 날 집회 오셔가지고 우리 공화당 연단에 써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가지고 너 국무총리 이제 이 늙은 이제 나이가 됐던 국무총리라면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제 가오 여러분들 앞에 크게 뉘우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정홍이 또 뭐 갑자기 또 크게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정 총리.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애국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애국은 행동으로 합니다. 행동으로. 야, 이 1000명 들어오면 이제 이 방송 끝내려고 그랬는데 엄재학 이사장님, 엄재학 사장 이사장이 뭐합니까? 엄재학 우리 울산시당 위원장님이 JBC 뉴스 바람몰이거든요. 토끼몰이 하는데요. 지금 빨리 이 사의원 선생님 뭐합니까? 사의원 선생님으로 들어갔습니까? 예? 백목년 선생님 또 이거 와셔가지고 김점순 선생님도 빨리 이거 와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거요. 아이고 이거 1000명이 들어와야만 제가 오늘 방송 끝내는데 1000명 안 들어오면 계속 시부리 갈까 어떻게 합니까? 이 50명 차이로 이게 방송을 끝내면 안 되는데요. 예? 우리 엄재학 선생님 뭡니까? 요새 10,000명 정도 들어오게 한다며요. 약속이 왜 사나이 남아있는 중천금인데 지금 다른 분들 이 담비 선생님도 자주 오시는 분들인데 담비 선생님도 그렇고 이 안 들어오네요. 968명 이제 한 33명만 들어오면 33명만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면 빨리 들어오세요. 조건선 선생님도 우리 JBC 뉴스에 많은 애청자분들인데 지금 빨리 들어. 엘리자베스 한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박명숙 TV 계속 해줘야 됩니까? 968명에서 오늘 또 1000명에서 그래도 끝내야지. 그래도 어제 허장군 배달까지 갔다 와가지고 제가 또 오늘 또 우리 공화당 또 배달 갈 겁니다. 그러면 좀 이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960명 더 줄어들었다. 아이고 그냥 금방 심하게 하랍니다. 내가 아무튼 960명이 되는 이 대한민국 분들은요 오늘 내용 잘 들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바람이야. 1000명 가야죠. 1000명 가 양차겠습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빨리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빨리빨리 들어왔을 때 1000명이 됐을 때 제가 마지막 하나에 딱 방점을 찍는 얘기를 하고 제가 끝낼 건데요. 964명. 자, 지금 현재 964명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다.
빨리 염재학 위원장님 나가가지고 지금 뭐 빨리빨리 그 들어오게 하소 빨리. 우리 그 허평한 장로님도 지금 방송 보고 있어요. 허평한 장로님도 방송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허평한 장로님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요. 마지막 방점, 마지막 방점 찍으니까 고맙습니다. 슈퍼챗 쏴주셨네. 야,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제 30명 더 기다리면 더 기다려야 되겠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까? 참,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도요새 틀면 도요새 틀다가요. 이거나 드리죠. 가자 가시밭길로 우리 공화당 당가 노래 틀면 한 분이라잖아요. 예? 뭐 당가를 노래를 틀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요새 이 양반 많으니 궁금하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요, 내가 구해야 되는데요. 내가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 서명을 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기로 했어요. 제 메시지를 지금요, 그 메시지 저한테 줘. 메시지. 아이, 나 빨리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책값 받아야 되는데, 책값. 메시지를 주세요. 메시지가. 아이고, 매를 벌어요. 요새 뭐, 그 양반도 많은지 궁금하고, 또 뭐, 김지사는 우리 공화당 애상각 받고 갔나 모르겠네. 옛날에 반푼 돈 갚았어요? 참, 아이고, 이제 1000명 됐네요. 자, 저는 이제 이번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JBC 뉴스에 이게 그겁니다. 허평한 장군님을 제가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니까, 그날 허 장군님한테는 악수를 청하지 마세요. 그날 허 장군님은 인사도 눈인사만 하세요. 눈인사만. 이렇게 눈인사만 하세요. 허 장군님 몸이 안 좋지만요. 제가 옆에서 아주 그냥 이래 딱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만약에 모신다 그러면 허 장군님 영상을 틀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속대로 역시 JBC 뉴스 애청자분들 대단하십니다. 1000명 채우자 하니까 1000명 채웁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날씨가 굽는데도 불구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분들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분들의 이 서명운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봅니다. 건강하게 서명운동 하시고요. 제가 오후에 봐가지고 한번 서명운동하는데 한번 실 들면서요, 제가 음료수 배달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서명하시는데 서울 인근에 서명하시는 분들 찾아뵈가지고 음료수 배달불로 오늘 택배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방송 여기까지입니다.